충남 보령시 효자도 무려 30여 년 만에 고향을 찾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. 70이 넘은 걸 글쎄 늙지 몇 살인가 자네. 저 52이에요. 그거 봐. 박오량 할머니와 딸 석연 씨. 두 사람이 찾은 곳은 당시 자기들이 살던 집터. 아니께 그렇게 무섭더라고 집이. 무섭고 뭐예요 희뜩희뜩 베이고.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새끼들을 다 죽더라고. 우리가 당에서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나왔을까. 그때 밤에 우리가 피난을 오지 않았더라면 나도 죽었지 않을까. 이사 온 지 단 19일 만에 도망쳐 나왔다는 이 집터. 이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? 두 모녀의 19일간의 행적을 추적합니다. 행복했던 월양씨 가족이 잊을 수 없는 풍파에 휘말린 건 61년. 남편 김일천 씨가 새 집을 사면서부터.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 당신 같으면 딸애를 보내겠어? 그래도 왠지 내키지가 않네요. 아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디야? 그리고 돈까지 치렀는데 지금 와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겨? 아 왜 은원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. 난 안 가겠시오. 이사하기 전부터 뭔가 불길한 조짐을 느꼈다는 월양씨. 하기 싫더라고 마음이. 속이 뒤집어지면서 막 오약질 나오고 막. 그러나 남편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됐는데. 야, 크다 진짜. 좋지 석기야. 이 집은 당시 효자도 최고의 부자가 살았던 집. 월양신의 오막살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근사한 집이었습니다. 작은 집에서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가니까 어린 마음에 참 좋았어요. 좋다고 갔는데 이상하게 가서부터 이렇게 무서워요 그 집이.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족들은 첫날 밤을 꼬박 떨며 지샜다고 합니다. 여기서 기다려줄 거지? 엄마 도저히 못 있겠어요. 이게 무슨 생고생이니? 막연했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난 건 다음 날 아침. 아버지! 멀쩡하던 닭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. 이상한 건 닭뿐이 아니었습니다. 저 소가 어째 저런다냐? 얘, 너 한번 나가봐라 좀. 나도 무서운데. 아버지는 어찌 안 웃어요? 아이고 글씨 말이다. 아이고 저걸 어쩐다냐? 아 글씨 밤새도록 울었다니까요. 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. 아 좀 보셔요. 멀쩡한 소가 울긴 왜 울었다고 그래? 아니 이놈의 소가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거? 딱 뛰어쳐나와. 소가 소도 그렇게 미섬을 그렇게 탄다더만. 소가 그렇게 미섬을 타는데 미서서 그렇게 울었던 게. 짐승들의 이딴 죽음과 괴이한 행동.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눈에도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난데없는 사람의 모습을 본 건 딸 석연만이 아니었습니다. 누구세요? 날이 갈수록 이상한 일이 거듭되자 가족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. 왜 쓸데없는 소리 한다. 누구야? 어? 월양씨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닥친 건 이사한 지 18일째 되던 날 밤. 그날 집에는 외아들 석열의 친구들이 놀러와 있었습니다. 그렇잖아도 출출한데. 석연아! 그때 그 책방 안에 떡이 있었어요. 떡이 있는데도 그 떡을 무서워서 못 갖다 먹어갖고 있었어요. 그리고 고구마만 이제 찐 거 있으니까 갖다 줬어요. 김치하고.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? 누구요? 누구요? 뭐야 오빠 놀랬잖아. 왜 그래? 나 그냥 아파서 왔어. 뭐?
아빠 이리 돌아오고서 잡아다니니까 온 몸이 이렇게 착 늘어져 가지고 못 들겠대요 내가. 그래서 엄마 막 깨웠지요. 그런데 아프다던 서결이 이해 못할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저기 오빠 저기 뭐가 있다고 그래? 시커먼 사람들 저걸 쫓아버려. 종으로 쏴버려요. 이놈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. 이놈의 자식이 한밤중에 뭔 소리야? 술 먹었냐? 저 사람들이 날 잡으러 왔어요. 저 사람들을 쫓아줘야 아버지. 그저 고구마를 먹고 체했거니 했던 가족들. 당시 그 섬에 한 명뿐인 의원을 아버지와 큰딸 석연이 데리러 갔는데 아무리 급해도 볼일은 보고가 했어 같아. 야. 괜찮아 하고 내 손을 꽉 잡는데 아버지 손이 벌벌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.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그 소리를 들은 거죠. 그렇게 데려온 의원. 나 침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할란다.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? 여기까지 왔으면 침이라도 놔주고 가야 될 게 아닌가 봐. 날 원망하지 말게. 침을 놔도 소용없은 게. 아니 그 의원마저 포기하고 가버리자 월향 씨는 급한 김에 무당을 부르기 위해 옆방에서 자던 아들의 친구를 깨웁니다. 그런데 뭐야 이거? 안 가요. 여기 뭐가 있슈? 안 가요. 서결이 쓰러진 지 5시간째. 달리 손 써볼 여지도 없이 외아들 서결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. 아유 성렬아. 이때가 이사 온 지 19일째 새벽 5시.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19 청년의 느닷없는 죽음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날 성렬을 묻으러 갔던 마을 사람들이 채 돌아오기도 전인 오후 4시경 믿기지 않는 현실에 넋을 잃고 있던 월향 씨 가족에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. 언니야, 나 아프다. 많이 놀랬지? 방에 가서 누워있어. 언니야, 나도 아프다. 오빠처럼 아프다. 뭐? 석기야, 석금아. 두 딸마저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. 약속이나 한 듯 죽은 아들과 똑같은 증세를 보이는 두 딸. 가족들은 속수무책일 뿐이었습니다. 내 새끼 다 죽게 생겼시오. 내 새끼 다 죽어요. 아유 나 못 살아. 아유 내 새끼 다 죽어요. 아유 내 새끼 살려내. 이 정신 나간 사람아, 애들 다 죽일 셈이야? 빨리 애들 들쳐고 여길 나가요. 여기서면 다 죽어. 맞아. 이러다간 두 딸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월향 씨 가족. 이사 온 지 꼭 19일 만이었습니다. 그런데 일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. 그날 이웃 마을 큰 집으로 피난을 왔던 월향 씨 가족. 불쌍한 것들. 엄마 여기 있다. 엄마 여기 있어. 석희야, 뭐라고? 아직 안 갔어. 도대체 뭐가 있다고 그래? 두 딸도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. 5년 후 그 일로 마음의 병이 생긴 남편 일천 씨도 세상을 뜨고 월향 씨는 남은 가족을 데리고 섬을 벗어납니다. 당시 보건당국에서조차 원인을 알 수 없었다는 세 사람의 죽음.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? 이 집을 사다가 이제 거기다 걸려 지었단 말이야. 네. 그런데 그 집에서도 또 며느리가 죽었다던가 아들이 죽었다던가. 그 뒤에도 그 집과 관련되어 사람이 여러 죽었다는 얘긴데 월향 씨는 그저 그 집에 이사했던 36년 전의 그 일이 새삼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.